네, 안녕하세요. 골수잎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FOMC 회의 결과를 소화하며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이었는데요.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했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5거래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팬데믹 이후 다시 한번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또 반도체주들의 강세도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는 오늘도 또 상승세로 출발을 했지만 개장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함께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현재 2,95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 구간 0.9%, 1% 가깝게 낙폭을 확대하면서 2,956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수급상으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지만 기관이 3천억 원 가깝게 매도 규모를 확대해가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3거래 연속 하락하면서 오늘 역시 천선 이탈했는데요. 현재 0.35%의 낙폭으로 997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이 대부분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에코프로비엠이 목표 주가가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오늘 가장 급등 흐름 눈에 띄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섹터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강세 보이는 개별주들이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관련주 내에서도 등락이 뚜렷한데요. 머크사가 개발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영국에서 최초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 백신, 치료제 관련 제약바이오주들은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음압병실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대부분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뉴욕 증시와의 디커플링 장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장, 또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 그리고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도 함께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나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뉴스나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저희가 보내드린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또 개장 이후에 낙폭 확대하면서 오늘 장도 왠지 좀 무겁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즘 이제 그 미국 주식,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서학개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네. 그분들이 요즘 이제 뭐 온라인 공간을 보면은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을 되게 비아냥거립니다. 되게 이제 되게 슬픈 일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하는 한국 주식을 하는데 그게 이제 비아냥거리가 된다는 게 되게 좀 슬픈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금융 당국도 조금 이제 책임을 좀 통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또 세계 글로벌 시장보다 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 따지자면은 어쨌든 간 정부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FOMC에서 이제 자산
자산 매입 속도는 줄이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은 당장 금리 인상할 때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되게 이제 뭐라 그러면 섬세하게 다루는 스탠스를 취하거든요. 네. 말 하나라도 그 워딩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반해서 우리는 지금도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겠다는 추세거든요. 그럼 결국은 정책 가장 큰 거는 각 정부, 미국 정부와 우리나라의 정부의 금융당국의 정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다가 제가 제일 이제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가계부채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단 중요하지만 이 국면이 계속 이어지면은 나중에 우리나라 안 그래도 빈부격차가 되게 심하거든요. 심한데 이 빈부격차의 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장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주식 계속 말씀드리는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여러분들 분명히 이자에 대한 압박감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예를 들어서 한 반년만 있다가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한숨을 돌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몇 달 정도는 지속이 돼야지 조금 경기가 살아나고 실물 경기가 살아날 때 이자를 내거나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길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얘기가 있듯이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울 시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미리 금리 인상이나 대출 규제를 막아서 유동성을 막아놓은 상황이면은 실질적으로는 가장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주식하시는 자금들도 뺄 수밖에 없고 현금을 확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굳이 사줄 필요가 없는 거죠. 나중에 조금 넉넉하게 끌고 가다 보면은 지쳐서 나오는 매물들만 먹고 사실 저가에 매매하기가 쉽고 지금 잘 되는 미국 시장에서 놀다가 나중에 한국 시장을 와도 늦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주식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리를 하겠죠. 근데 여유 되시는 분들은 지금 주식을 정리 안 할 겁니다. 내려올 때마다 살 수 있는 여력도 있으면 사실 거고 또 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가져가신다면 장기로 끌고 갈 수 있겠죠. 물론 테마주를 사셨다가 물리신 분들은 정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지금 구간에 삼성전자를 매달 이제 한 50만 원, 100만 원 산다고 가정을 하면은 나중에 5년 후에 10년 후에 그게 자산이 돼서 돌아올 거거든요. 돈이 돼서 돌아올 건데 지금 자산을 처분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5년, 10년 후에 여유 있으신 분들은 자산이 늘어나는데 여유 없어서 지금 정리해야 되는 분들은 자산이 쪼그라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빈부격차의 폭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이건 중장기적인 상황이고 단기적으로도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실질 소비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산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제일 이제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시장에 돈이 풀릴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경제의 세 주체가 가계가 있고 정부가 있고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은 정부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재난 지원금도 주고 또 최근에 국고채 이제 가격이 급락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제 바이백을 하면서 시중에 돈을 뿌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뿌리고 기업도 실적이 잘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이익들을 쓰는 상황이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결국은 가계만 쪼여드는 상황이 되거든요. 가계만 쪼여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은 심해지는데 가계는 실제 소비력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제 유동성이 떨어지거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접고 정말 이제 뭐 물러날 수 없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좀 되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구간들에 있다. 주식하시는 자금들도 점점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여유 있게 주식을 끌고 가시면은 나중에 분명히 이익이 돼서 돌아올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단기 자금으로 혹은 신용으로 미수로 빚을 내가지고 급하게 매매를 하다 보면은 단기 승부를 보게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 승부를 보려고 쫓아가다가는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손실폭이 커질 수 있고 나중에 내가 장기로 그냥 삼성전자만 들고 갔어도 한 5년, 10년 후에 돈이 될 게 지금 오히려 부채가 돼서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에 퇴출당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금, 운영 잘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언제까지 이럴 거냐 최악의 경우는 내년 대선 때까지 이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선이 돼서 정권이 바뀌든 아니면 새로 정권이 유지가 되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 이제 기업인들 불러가지고 이제
이제 어떤 이제 뭐 간담회 같은 걸 하겠죠. 그러면 이제 기업 총수들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투자하겠다 이런 이제 정책들을 세울 텐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 정권보다는 차라리 다음 정권에서 그런 것들을 패를 내보내는 게 기업들 입장에서도 사실 조금 이제 광도 나고 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내년 대선이 끝난 이후까지도 경기가 좀 우리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은 지난번에 내려올 때도 2,900선 정도는 지지가 됐으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쌍바닥 정도 만들어주고 여기서 반등을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장 포기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은 거지 글로벌 시장 지금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한 리스크가 벌어진 건 아니다. 물론 우려된 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 시장, 미국 시장이 좋은데도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은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조정을 주게 된다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2,900선이 지지가 된다는 거, 지지가 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가져가 볼 수도 있는 구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본다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시면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지금 당장 미국 쪽이 잘 된다고 미국 쪽이 넘어가시거나 하지 마시고 지금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 위주로 안정적으로 좀 쌓아가시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오늘 이제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오후에 이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특히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정치 테마주들 급등락이 지금 심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수익을 때우기 위해서 정치 테마주들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이기든 간에 이벤트 소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최소한 비중들은 갖고 계시는 것들은 줄여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 참여자분들이 가장 답답해하실 게 바로 미국과의 디커플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국내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와 관련해서 좀 정부가 금융 정책이나 이런 주식시장을 다루는 속도나 태도, 그 섬세함의 차이에서 이것 때문에 조금 더 디커플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부분 설명을 주셨고요. 이렇게 국내 증시 박스권에 갇힌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최대 내년 대선 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전 저점 2,900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강조해 드렸으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함께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골수의 픽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벽산입니다. 벽산은 건축, 건자재 관련주인데 어제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시장이 안 좋아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어쨌든 간 글로벌한 리스크가 우리 시장을 덮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의 스탠스 차이가 미국의 이제 금융당국과 우리 금융당국의 스탠스 차이가 가장 큰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개별주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매집해서 가시는 게 지금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 벽산 같은 경우도 차트 한번 보시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이거 10월 12일 날 말씀드렸으니까 뭐 한 달도 안 된 종목이고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3,750원 보시면 제가 그 당시에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쌍바닥 찍고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접근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지금 양봉을 내주면서 돌파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만약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사신 분들이라면 바닥 잡고 이제 돌리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보유 가능하고 이 종목 일단 5,000원대까지 제가 목표가 말씀드렸는데 5,000원 인가 4,000원대 후반 되면 거기서부터 분할 매도를 하셔도 되는 종목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가져가셔도 되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손절가를 짧게 잡고 손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접근하셔도 그렇게 큰 무리가 되는 구간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바닥 찍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더 보유하는 의견 제시해 드렸고요. 목표가 한 4,000원 후반대에서 5,000원 정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고 신규 매수 같은 부분도 손절가를 짧게 잡으시면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렸으니까요. 벽산에 대한 투자 전략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점검까지 다시 한번 도와드렸고요.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시황 뉴스들이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보이실 텐데요.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날짜 골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11월 5일 오늘의 골수의 픽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총 7가지 종목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겁니다. 들어보시고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나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도 직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또 재밌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번 종목입니다. 코로 시작하는 코 땡땡땡땡땡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오늘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 만만치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매일 드리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남들 다 아는 종목 하시면 돈 못 법니다. 여러분들은 100명 중에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 한두 명, 두세 명 수익 보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냉정한 시장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재미로 쓰시는 거 아닙니다. 취미 활동하는 곳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 절박한 사람들 혹은 여기서 생업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는 전쟁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들이 다 아는 종목들로 수익을 내시기보다는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은 종목들 혹은 숨겨져 있는 종목들 공부를 하시고 발굴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도 좀 생소한 종목이지만 네. 여러분들이 종목 좀 알아가실 겸 말씀을 좀 드려볼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콘텐츠 권리 구입 후 해외 배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콘텐츠 관련 종목들 되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네. 앞으로도 콘텐츠 종목들 메타버스하고 엮여가지고도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얘기지만 작년에부터 저희 견해 코로나 이후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X세대의 한 명으로서 저는 3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 PC통신 그 이전 삐삐부터 인터넷 지금 현재까지를 관통하면 3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보면은 관조했던 입장에서 결국은 우리가 한 5, 6년 전만, 4, 5년 전만 해도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 대단히 유망했었거든요. 그 종목도 지금 어디로 갔는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코로나 이후의 생활 양식 변화가 4차 산업혁명이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컨텐츠 관련주들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네. 이런 이 회사 같은 경우 컨텐츠를 권리를 구입해서 해외에 배급을 해주는 회사다라는 측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해외 배급을 해야 되니까 자막 제작이라든지 또 감수 같은 사업들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네.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는 컨텐츠가 뭐가 있느냐? 네. 나 혼자 산다라든지 네. 무한도전, 윤식당 이런 그 외에도 컨텐츠 예능하고 드라마도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컨텐츠를 해외에 수출했다 했을 때 방송국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근데 네. 그걸 방송국이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권리를 사서 이런 업체들이 해외에 그 판권을 파는 그런 이제 중간 다리 역할들을 하고 있는 회사니까 네. 이런 회사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은 나중에 수익을 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코로 시작하는 6가지 글자의 콘텐츠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종목 이름이 좀 낯설긴 합니다만 이 기업들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충분히 좀 강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항상 말씀드리는 프로그램에서 네. 뽑아져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 프로그램에서 나온 종목들 여러분들께 항상 이제 뭐 강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종목을 직접 전문가들이 뽑거나 개인이 뽑으면 심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을 냈던 저희 기법들을 다 복기를 해서 저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법도 중요하죠. 근데 사실 주식시장은 100%라는 게 없거든요. 100%가 있으면 포트폴리오 안 짜죠. 네. 내일 상한가 갈 종목 사면 되는데요. 그쵸. 근데 포트폴리오 짠다는 것 자체가 100%를 100%가 있지 않다. 가장 높은 확률의 베팅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합의된 기법들을 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뽑아내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좀 보이지 않는 종목들도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들을 갖고 있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코로 시작하는 6글자의 종목입니다. 종목은 이름은 어렵지만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종목이 이름이 어렵다 싶으면은 재밌는 오답이라든지 혹은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이야기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저희한테 보내주시거나 방송을 후기를 남겨주셔야 저희가 방송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좋겠고 오늘 또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네. 장이 좋으면 좋아서 한 잔, 안 좋으면 안 좋아서 한 잔. 네. 금요일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오늘 밤 뭐 먹지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코로 시작한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좀 오늘 좀 흔하지 않은 이름이다 보니까 좀 검색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재미있는 오답도 시도해 주셔도 괜찮고 아직 이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차 힌트에 제가 이름 힌트 사진으로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다른 재미있는 문자들도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5분께는 골수익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또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해 볼 첫 번째 문자는 52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덴티움 매수가 83,180원에 비중 28%. 오늘도 제 계좌는 파란색이네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덴티움 오늘 좀 낙폭이 깊습니다. 9% 넘게 하락하면서 장기 이평선도 좀 이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분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어제 실적이 다 끝나고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6% 늘어난 걸로 나왔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사 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증권사 컨센 미달로 지금 주가가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컨센서스 미달이라는 말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증권사에서 이 회사가 낼 실적들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을 잘못한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예측을 잘못했다라고 해놓고 사실 어닝 쇼크라는 이름으로 미명하에 주가를 빼는 것도 문제고 또 잘못 예측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났다 하면서 주가를 올리는 것도 사실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근데 어쨌든 어닝 쇼크라고 하면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사실 빠지기 전에 좀 올라왔던 구간들도 있습니다. 매수가 지금 83,000원씩인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매수가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구간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들을 사셔서 모아 가셔야 될 겁니다. 5년 후, 10년 후를 대비하시는 매매들, 큰 돈을 벌 수 있는 매매들을 대비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실 가격 보면은 많이 올라와서 슈팅 나오고 위에 고점에서 돌파할까 말까를 하고 있는 가격대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타점은 사실 안 좋았어요. 그런 측면들 좀 있다고 생각이 좀 되고 일단 그러니까 실적 기대감 때문에 먼저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컨센 대비 미달하니까 지금 빠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 나온 뉴스입니다. 현재 구간 어쨌든가 밑에 두꺼운 매물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까지 온 거 6만 원까지만 보시고 6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실적이 뭐 적자전환한 게 아니거든요. 컨센 대비 미달했을 뿐이지 영업이익하고 매출액이 상승한 건 맞습니다. 조금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던 부분들 이미 어떻게 보면 오늘 낙폭 그리고 이번 달 지난달 낙폭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은 거품은 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6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한 번 정도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현재 구간 보유 손절가 6만 원 그리고 1차 목표가 7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만 원 이탈하지 않는 한 보유 가능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손절가 6만 원 잡아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7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927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과학 매수가 23,200원에 비중 30%, 손실이 너무 큽니다. 제발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대한과학은 콜드체인 관련주라서 작년 말에 이 백신 운송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고점이 34,400원이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내내 너무 많이 하락을 해서 좀 이분은 좀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테마주를 제가 아까 시황 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테마주를 노리거나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작년에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작년 속도에 몸이 익어져 있거든요. 3월 올라가는 작년 장에 이제 몸이 익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 종목들, 아까 제가 시황 때 말씀드리고 오늘 종목 소개 퀴즈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막 눈에 보이는 종목들을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을 꼬시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100명 중에 두세 명밖에 주식시장에 살아남지 못하느냐. 사실은 여러분들 잘못 매매를 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잘못 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언론들이나 또 정보들이 난립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선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 시황 상황에서 장이 오늘은 이게 좋구나라고 한다는 게 이걸 사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분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일단 말씀하셨던 콜드체인 관련 주로 엮여서 크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 구간이 바닥이라고 보기는 솔직히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기업이고 적자 전환한 종목은 아니지만은 보시면 급등을 한 이후에 3단 상승 다 나오고 그 다음에 하락하는데 일단 이제 하락했을 때 손절을 적어도 한 2만 원대에서 21선 깨졌을 때는 하셨어야 되는데 거기서 못 해주셨고 거기다가 바닥을 잡아줘야 될 자리 마지막 라인인 12,000원대까지 깨지고 현재 8,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맞으면 사실 5,000원대까지도 열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장도 안 좋고 이런 정도들이 테마를 받지 못한 상황이고 다음 테마가 나오기도 좀 글쎄요. 저희가 제 상상 범위 내에서는 쉽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 정리를 하시는 방향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5,000원대까지 지금 빠질 수 있는 아직 여력이 남아 있거든요. 신저가를 좀 땅굴을 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지면은 5,000원에서 6,000원대가 사실은 홀드체인 기대감 나오기 전 구간이 그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예 정말 그냥 없는 셈 치고 다음에 한 몇 년 후에 5년이라도 10년 후라도 또 다른 이제 모멘텀을 엮여서 움직이고 기대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조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 정리하시기 아마 힘드실 거 손실이 크실 테니까 그러면은 다른 매매를 하시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량만큼이라도 비중을 좀 줄여 나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계속 신저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반등 가능성을 좀 찾기가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비중을 줄여가시거나 아니면 좀 몇 년 아예 길게 잡고 좀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판단해 보시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408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KH 필룩스 매수가 8,343원에 비중 60%,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굉장히 또 바닥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8,340원이시면 또 굉장히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소재, 부품, 조명 이쪽 기업이라고 하는데 추가 매수를 더 해도 괜찮을까요? 이제 조명업 채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종합업체가 아니고 이제 조명업체보다는 오히려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저도 사실 이 종목은 KH 필룩스 전에 필룩스 시절부터 사실 저도 많이 이제 매매를 했고 가져오고 놀아봤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관심창이 없습니다. 이 종목은. 왜냐하면 지금은 자주 말씀드린 얘기지만은 제약바이오를 갖고 놀 만한 이제 시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가야지 간다라고 하지만 요즘 2차전지 소재주라든지 부품 이쪽에서 많이 이제 그 수급들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필룩스를 가지고 놀 만한 시즌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나마 이제 어쨌든 간 추가 매수를 할 종목은 아니고 그나마 바닥을 좀 잡아준다고 한다면은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뉴스와 함께 슈팅을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도매매 영역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나와서 슈팅이 나와줘야지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건 그냥 돈을 물려두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한번 강한 시세를 줬을 때 아마 딸려 들어가신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세를 줬을 때 딸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낚기 위해서 시세를 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매수가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이 전부터 사오셨을 수도 있어요. 이 전에 10,000원이 넘었던 시절도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사오셨을 수도 있고 일단은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바닥을 깨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추가 매수를 하는 건 무리다. 여기서는 그냥 아예 손절하실 게 아니라면은 제일 좋은 건 다른 종목 수익만큼 천천히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게 제일 좋고 손절 나 도저히 못하겠다. 이까지 오셨으니까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3,000원까지만 보세요. 3,000원까지가 하방이 깨지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00원 손절가 잡고 슈팅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비중 축소 전략 제시해드렸고 아니면 손절가 3,000원 잡고 좀 보유해보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396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제강 매수가 18,000원에 비중 5%,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철강주라서 올 상반기 그리고 9월 달까지는 흐름이 그래도 괜찮았는데 최근 2달 동안 철강주들 전반적으로 또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추가 매수할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요즘 이제 장이 안 좋고 손실들이 크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은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입니다. 네. 손절할까요는 별로 없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고 대부분 이제 추가 매수 손절을 물어보시는 분들은 손실률이 얼마 안 큰 종목들을 의외로 손절을 많이 물어보시고 손실률이 큰 종목은 추가 매수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철강석 가격 상승 이슈 때문에 많이 올라온 종목이에요. 문제는 바닥권에서 가격이 저가고 아직 모멘텀을 못 받고 순환매가 돌아갈 걸 기다리는 종목을 들어가면은 빠져도 낙폭이 크지 않은데 이미 올라온 종목에 들어가시니까 낙폭이 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도 지금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합니다. 왜 안 갈까요? 이게 아니고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오기 전에 6,000원대에서부터 25,000원까지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장기 입형때까지 깨면서 추세적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손절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할 때는 아니다. 오히려 손절을 고민하실 때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정말 12,000원대까지 보시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장기 입형때 가격이기도 하지만 전에 한번 지지를 주고 돌렸던 가격대가 그 정도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면은 접근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추가 매수할 때는 아니다. 오히려 손절 고민해 보실 때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은 추가 매수보다는 좀 손절을 고민해 봐야 하는 구간이다라는 설명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에피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6번 종목 코로 시작하는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이름 힌트를 사진으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보여주시죠. 자, 일단 첫 번째 사진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사진이 야쿠르트 제품인데 드셔보신 분이 안 드셔보시더라도 이 멘트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간건강 쿠땡땡. 이걸 광고에서 많이 말을 해서 저도 먹어보진 않았지만 간건강 쿠땡땡 하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쿠땡땡이 오늘 종목 앞 세 글자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첫 번째 사진 힌트였고요. 자, 두 번째 사진 보시면 또 이번 주에 전문가님이 한번 언급했던 또 그렇죠. 추억의 스타 우리 또 원로 가수인가요? 손에 손잡고 네. 벽을 넘어서 네, 맞아요. 이게 손에 손잡고를 부른 이제 옛날 가수분들이신데 이게 88 올림픽 주제곡이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제가 그때 없었거든요, 세상에. 네, 그래요? 째려보지 마시고요. 그랬군요. 저도 잘 몰라서 네.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거든요. 제가 몇 살인지 모르시는구나.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건강 푸땡땡 그리고 손에 손잡고를 부른 가수 이름 이렇게 두 가지 사진을 보여드렸으니까 이름 힌트 6글자 충분히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종목이 아마 어려운 종목일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요구르트도 있고 네. 또 이제 저는 이제 갑자기 생각난 게 외국 배우 중에 저도 그거 생각했었어요. 그 배우가 있죠. 콜린 땡땡이라고. 킹스맨. 네, 킹스맨에 네. 나오는 그 잘생긴 아저씨. 네, 맞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원하는 중년의 상. 이제 중년은 이제 그렇게 늙어야 되고 노년은 이제 쇼 코넬리 같은 분들. 쇼 코넬리 그분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쇼 코넬리 아시는 분들, 쇼 코넬리 팬분들 저희 유튜브 창에 도원 앵커님을 따끔하게 네. 혼낼 수 있는 왜 자꾸 혼내더라고요.
하라고 하세요. 왜냐면은 그 쇼 코넬은 옛날 007 시리즈가 지금까지 있게 하기 한 배우기도 하고 여러 정말 이제 큰 이제 굵직굵직한 영화들 많이 찍은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노년 그리고 아까 중년은 이제 콜린 땡땡 이런 분들이 이제 남자대 워너비죠. 현실은 뭐 물론 현실은 이제 배남 아저씨가 돼가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꿈은 뭐 항상 이상은 높게 가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앞에 이제 두 글자를 누르시면 앞에 이제 세 글자가 완성이 되고 뒤에 있는 세 글자는 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의 컨텐츠를 계약 후에 이제 외국에 배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을 영어로 바꿔주시면 오늘 종목 6글자 나오니까 쉬운 종목입니다. 생각보다 쉬운 종목일 수도 있고 또 어렵다 하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여러분들 주식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혹은 저희 방송 후기 그리고 도건 앵커님이 너무 미모가 출중해서 방송을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이제 또 앵커님에 대한 미모에 대한 칭찬이라든지 이런 재미있는 문자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가들 갈아 만든 프로그램에서 나온 저희 종목도 일주일 동안 드리고 또 USB도 강연에도 드리고 있으니까 장 어렵다고 그냥 뭐 어떻게 할까라고 또 뭐 미국 시장 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공부도 하시고 또 좋은 종목도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는 종목들 교체 매매할 수 있는 종목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종목은 낯설 수 있지만 충분히 맞히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쉽게 힌트 많이 드렸으니까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또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해 볼 이번 문자 039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현대해상 매수가 27,300원에 비중 30% 매도 타이밍을 놓쳤어요. 지금이라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25,200원까지 또 최근에 좀 하락세가 좀 가파른데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최근에 이제 오히려 지금 자리면은 매도 고민을 할 때가 아니고 한 번 정도는 더 한번 진입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매도 타점을 조금 놓친 건 아쉬울 수도 있지만 사실 매도 타점을 놓친 게 아쉽다기보다는 너무 고비중으로 가는 이제 종목에 조금 너무 고비중으로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는 조금 생각도 있고 차트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은 전에 한번 지지를 잡아줬던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시기보다는 좀 보유하시면서 특히 보험주 같은 경우는 뭐 단타 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타 치는 종목은 아예 뭐 정시 테마주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롱텀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신 만큼 롱텀으로 보시는 게 맞다. 지금은 보유할 구간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주는 좀 짧게보다는 길게 보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270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원화성 매수가 5,200원에 비중 10%. 안녕하세요.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한 3% 정도 좀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5,31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짝 수익권으로 올라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최근에 테마성이 좀 강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는 종목,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가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는 말에 올라탈 수 있는 기술이 있지 않으면 허리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좀 고민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강한 급등 후에 지금 오늘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양봉 형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오늘도 양봉이 형성이 안 되면은 급하게 빠질 수도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짧게 손절가는 지금 한 매수가가 지금 5,200원이시니까 5,000원까지만 그러니까 지금 수익권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100원 수익인데 굳이 손실 보고 팔아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아예 추세 양봉이 나와서 오늘 양봉 나와주고 월요일에 양봉 나와주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파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절가 5,000원 잡으시고 목표가 한 6,500원 정도 잡으셔가지고 짧은 매매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5,000원, 목표가는 6,5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000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 매수가 3만 원에 비중 50%.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굉장히 좀 시세가 좋았습니다. 10월 초까지 또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좀 오름세가 나왔었고 38,000원 선까지 상승을 한 다음에 한 달 이상 좀 계속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25,8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매수가도 좀 손실도 있으신 편이고 비중도 크시고 한데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실적이 실적을 기대한 좀 올라온 부분도 있고 한데 아직은 3분기 실적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일단 많이 이제 올라왔다가 지금은 조금 추세가 꺾이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3만 원대 하셨으면은 사실 못 사실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복귀를 좀 해본다면은 올라왔다가 단기 바닥을 잡는 자리 한 이 정도 구간에도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구간이기도 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장기 입형대를 지지해줘야 될 때는 구간들 좀 깨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만약에 이 자리를 지지해주지 못하면은 추세적으로 빠질 수 있는 구간인 것도 맞습니다. 한번 슈팅이 나온 구간 종목들은 물론 이제 앞으로 향후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사실 수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시세가 나오고 횡보하고 박스권을 만들어 주면서 향후 슈팅을 줄 것인가 주지 않을 것인가 박스권 이후에 한번 추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가는 벗어나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손절가 짧게 한 24,500원 정도만 잡고 대응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점이 좀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손절가 24,500원 잡고요. 좀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7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매수가 38,300원에 비중 15%. 계속 하락해서 고민입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태양광 관련주인데 작년에는 굉장히 시세가 좋았는데 올해는 내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만 원 선 초반까지 하락을 한 상태인데 오늘 좀 되게 고점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분은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 또 관련 테마들이 움직이면서 친환경주들이 약간 또 시세가 네. 조금 이제 죽는 이제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거기다가 이 종목은 사실 그 전부터 많이 빠지고 있던 종목이고 먼저 이제 친환경 관련주로 먼저 올라왔다가 먼저 빠진 종목이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태양과 관련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친환경 에너지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 보시면은 추세가 아예 하방으로 잡혀버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바닥을 잡으려면 전에 이제 중요한 이제 매물대 구간까지 빠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차트상으로는 15,000원대까지는 사실은 열려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라도 일단은 좀 축소를 해 가시는 게 어떤가. 정리를 다 하셔서 다른 종목을 들어가셔도 되고 지금은 더 사시거나 할 자리는 아니고 오히려 비중 축소를 하시는 자리다. 지금 한 15,000원대까지도 열려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15,000원까지도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비중 줄이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자 골세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코로 시작하는 6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코퍼스 코리아입니다. 여러분 네. 대단히 생소한 종목일 겁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소한 종목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관련된 이슈를 떴을 때 좀 이제 관심 종목을 찾아보기도 할 테니까요. 이 종목 일단 컨텐츠 관련주로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 계속 올라갈 때마다 127선 인근에서 눌림목을 주고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구간도 마찬가지 눌림목 주고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진입하시면은 짧게 전고점 인근까지만 잡으셔도 먹을 게 좀 있습니다. 목표가 4,500원, 손절가 3,1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코퍼스 코리아였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과 함께 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문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27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쇼 코넬리 모르시는 베이비 레드 플라워
직역하면은 애기 뭐 빨간 꽃인가요? 도원 앵커님 귀여우시네요. 월요일은 이영지 전문가님 부재, 금요일은 김상현 전문가님 부재, 세발 자전거에 바퀴 하나 빠진 듯 허전하시다는 거겠죠. 그리고 정답 코퍼스 코리아 이렇게 맞춰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적어주셨는데 이 문자에 대한 감상평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수용코넬을 모른다는 데서 이게 시청자들의 분노가 네. 하늘을 찌르고 있다. 분노하지 않으셨는데 귀엽다고 원성이 하시는데요. 지금 거의 지금 이데일리 방송국 앞에서 지금 장사진을 치고 있다 이런 느낌이고 네. 여러분들 매주 또 3명 같이 나온 것도 재밌고 또 네. 한 명씩 나왔을 때 또 개성이 있기 때문에 네. 자주 시청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오답이 많이 왔습니다. 코리아가 뒤에 넣어야 되는데 코리아를 앞에 넣으셔서 코리아 서키트라는 또 오답이 많이 왔고요. 또 한 분 문자 이제 오답 문자 왔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30번님 이분께서는 오답을 보내주시긴 했지만 굉장히 텐션이 하이 텐션이세요. 코오롱 글로벌하고 이제 느낌표를 한 7개 정도 붙여주셨고 오늘 차트 보고 고고에 볼랍니다. 포트폴리오 믿습니다. 불금 유후 이렇게 신나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일단 코오롱 글로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코오롱 글로벌도 못 들어갈 자리는 아니네요. 못 들어갈 자리는 아니어서 오늘 진입하셔도 손절가 짧게 잡고 한 24,500원이니까 22,0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진입하시면은 못 진입할 자리는 아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코오롱 글로벌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설명드렸고 오늘 굉장히 기분 좋아 보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즐거운 금요일 이렇게 좀 하이 텐션으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또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지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 가능하신데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나 뉴스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계속해서 뉴욕 증시는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시장 오후장으로 갈수록 또 마감으로 갈수록 참 아쉬운 시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약간 그런 되풀이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시장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반짝 상승하는가 싶더니 다시 좀 하락폭을 키워내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0.46%까지 밀리면서 지금 2,969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왜 그런지 답이 나오는데요. 기관 쪽의 매도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3천억 원이 가까운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도 장 초반보다 매수세를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 개인들만 2,500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면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보합권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0.13% 강세 속에 1,002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역시 수급을 체크해 보면은 수급 쪽에서도 혼동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장중에 계속 포지션을 바꾸고 있다라는 점들이 방향성 찾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양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음악병실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루에 7,000명이 나와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 수도권 지역의 병상을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관련주들 GH 신소재가 특히 강한 탄력 받으며 15%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주들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크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을 했고 여기 영국이 승인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관련주들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현대바이오나 한국 BNC가 크게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들이 특징입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반도체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하기도 했고 지금 대만의 시장 조사 업체에서 디램 가격 지금 공급 과잉은 있지만 수급 조절에 나서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내놨습니다. 그런 점들이 오늘 반도체주에서는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도 그래도 10만 원 선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테스타나 한미 반도체도 함께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텍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3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목표 주가를 상향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11%대 급등세 보여주며 34,65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48,000원까지 지금 올려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프라와 BGF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BGF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지금 코프라 인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지금 BGF는 지금 장 초반보다 빠르게 좀 상승폭을 반납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5%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프라는 장 시작과 함께 상한가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총 상위주 흐름 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현대차와 기아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페이가 오늘 2%대 반등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